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강 작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한강 작가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제가 할 수 있죠. 왜냐면 저도 그냥 독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 뭐 그리고 또 뭐 소년이 온다였나요? 뭐 이런 식의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또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한 명의 독자로서 저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될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순수한 그냥 감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냥 주관적인 당연히 제 평가죠. 그러니까 그 뭐 문체가 좀 아름답다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일단 저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인륜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잘 못했었고요. 그래서 뭐 한 10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보고 그냥 덮어 버렸습니다. 또 이제 그 비슷한 예로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뭐 한강 작가가 뭐 좌파다, 봉준호는 뭐 좌파다, 좌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학 작품이 그리고 또 영화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영화 자체는 좌파적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문학 작품도 충분히 좌파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소설로서 영화로서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감독이 무슨 뭐 좌파적인 성향이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떠나놓고 그냥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더라도 왜 도대체 그 영화가 그런 식으로까지 화제가 돼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가운데 정말로 전 세계적인 어떤 호평을 받을 만한 그런 영화는 마더라고 하는 영화가 오히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영화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물론 뭐 어느 정도 훌륭한 영화긴 하지만 전 세계를 그때 나왔던 뭐 엄청나게 훌륭한 영화들을 다 제끼고 이 영화가 막 칭송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점까지는 주지 않고 4점을 줬었거든요. 마더 영화는 제가 오히려 만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 영화 생각해 본다면 살인의 추억도 좋은 영화였고 마더도 좋은 영화였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뭐 딱히 설국열차라는 영화도 제 입장에서는 진짜 별로였고 그리고 뭐 옥자인지 무슨 뭐 돼지 나오는 거 그거 있잖아 하만지 돼지 그것도 뭐 완전히 별로였고 이번에 나왔던 미키 세븐틴인가 그것도 진짜 별로였고 다 별로였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제가 이 영화들을 보면서 그리고 한강 작가의 이런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작품들 같은 경우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랑 사상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문제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화 가운데 존 오브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치, 유대인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근데 제가 그 만점 줬거든요. 왜냐면은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나치와 히틀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을 거예요. 분명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인식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작품으로서 표현해내는 게 너무나 훌륭했고 너무나 이제 그 천재성이 드러날 정도로 유려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을 관람객들 그 관객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봉준호 감독의 그런 영화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설국열차, 미키 세븐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도 과해지게 되는 것이고 흐름도 끊기게 되는 것이고 오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면을 저는 봉준호를 거장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한강 작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의 거장이냐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도 각광받았던 것이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책도 각광을 받았던 거에 불과한 것이지 작품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위대한 작품은 아니다. 그래서 대중들도 제가 봤을 때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해줄까? 기생충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할까? 저는 안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번에 한강 작가의 신작이 또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수필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새 책이 이제 23일부터 판매가 된다. 벌써부터 이제 뭐 이런 광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책이 얼마나 팔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소년이 온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채식주의자 그거만큼 그렇게 화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사실 노벨문학상 받았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뭐 좋은 책이겠지 뭐 하고 그냥 사놓고 라면 받침대 같은 걸로 쓰시는 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강 작가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유는 그거죠. 이분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얘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가치를 벗어나 있다라는 건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고 바꿔 얘기해서 잘못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당위성이 내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편적인 가치야. 이래버리면은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잘못됐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문학 작품에는 보편적으로 훌륭한 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문학 작품은 다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좋은 책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문학책이 아니라는 방증이 되겠죠.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도 그래서 보편적으로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봉준호의 기생충도 보편적으로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문학 작가라고 한다면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조심해가지고 써야 되는 말인 거예요. 왜? 한강 작가의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수단이죠. 그렇죠? 이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니까 줄게 뭔데? 저 같은 사람이죠. 니까 줄게 뭔데 그런데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책에 대해서 비판해? 보편적으로 이건 훌륭한 책이야. 그게 노벨 문학상이 상징하는 바야.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전체주의적인 폭력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책이 마음에 안 든대. 나는 채식주의자가 마음에 안 든대. 나는 기생충이 마음에 안 든대. 그 얘기를 했다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봉준호의 기생충을 좀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네가 만들어봐. 개무식한 소리죠. 저는 역할이 그걸 만드는 게 제 역할이 아닙니다. 작가가 영화 감독이 만드는 역할은 영화 감독에게 있는 것이고 관객의 역할은 뭐예요? 평가하고 감상하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은 봉준호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독 함께 해야 되는 역할을 갖다가 저한테 주입시켜가지고 너가 그러면 영화 만들어봐. 이런 개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이 지금 댓글을 이렇게 써놨을까봐 이것도 후반부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미리 앞에 써놓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다 황급하게 또 지우지 마시고 작가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생명, 자유, 평화 요거에 대해 가지고 보편적 가치를 언급했으면 또 모르겠어.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존중돼야 돼. 자유는 소중한 거야. 평화는 중요한 거야.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 탄핵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철저히 그냥 정치적인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워딩을 쓴 거 자체가 저는 참으로 한강 작가가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문학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서 정말 자유로운 정신, 영혼의 어떤 그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소신을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시킬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강 작가는 소설가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까지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기 정치적인 소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파시즘적인 정치인들이 쓸 법한 그런 파쇼적인 워딩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이게 생명과 자유와 평화 특히나 자유의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말을 쓸 수가 있겠냐고요. 자유를 중시하면 중시할수록 오히려 뭐라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정치적인 생각에 따르지 않아 너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또 보니까 한강 작가가 원래 5.18 기념 행사 여기에 뭐 참석할 예정이었나 본데 결국에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해외 뭐 일정 같은 게 겹쳐가지고 못 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해외 일정이 겹쳐서 못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비판을 받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학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감독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좀 남으십시오. 괜히
욕보이지 마시고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예술적인 어떤 예술인의 뭐라고 할까 그 스노비즘 같은 거죠. 속물주의 이런 거에 빠져 가지고 야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뭐 보편적인 거야 니까지 것들이 뭘 알아 이런 식의 어떤 선민의식에 빠져 가지고 함부로 자기가 모르는 정치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지 마시고 그냥 글자 그대로 예술가로서 남기 바랍니다. 예술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너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유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은 자유를 지키기보다는 자유를 오히려 억제하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선동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